어젯밤 10시 반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엔 올해 78빈 박영수 어르신이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 예전에 알려주신 그 탕 있잖아요. 병원 의사들도 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대요. 혈압이 180에서 135로 떨어졌고 혈당도 안정됐으며 간 수치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그저 한 그릇의 탕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뭘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녹용도 아니고 인삼이나 제비즙도 아닙니다. 바로 1kg에 5,000원도 안 하는 흔한 녹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한 재료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걸 알려주지 않을까요? 건강보조제는 수십만 원씩 하면서도 정작 녹두는 주방 구석에 먼지만 쌓여갑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올해 75이고 한의사로 48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역 보건소에서만 8,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직접 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겠다며 1년에 약값만 수백만 원을 쓰셨고 오히려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혈당을 내린다고 밥을 굶고 기운이 없어 어지러워하셨고 밤에 잠 좀 자려고 수면제를 늘리다가 낮에는 멍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보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불면,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늘 따라붙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수천 년간 잊혀졌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작은 녹두와 3가지 특별한 조합입니다. 부종을 빼고 눈을 맑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조합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덱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혈압이면 1번, 불면이면 2번, 시야 흐림이면 3번. 그에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20분간 제가 숨겨왔던 비밀을 다 털어놓을 테니 잠시만 멈추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녹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 경험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78년 제가 서울 해와한방병원을 갓 졸업하고 스승님을 따라 진료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흔을 바라보는 노신사 한 분이 내원하셨는데 얼굴빛이 붉고 걸음걸이도 매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물으셨죠. 어르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환히 웃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만 지켜왔습니다. 30살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녹두탕을 한 그릇씩 마셨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당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겨우 저 작은 녹두 한 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고소를 들춰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에는 녹두가 해열과 해독에 뛰어나다고 적혀 있으며 신농본초경에도 녹두는 성질이 차고 독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소에만 의존하지 말자고요. 그럼 현대 과학을 봅시다. 202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영양의학연구팀은 세계적 의학저널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녹두에는 녹두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의 중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해로운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강입니다.
피는 강물이고 가는 상류의 정수장 신장은 하류의 하수 처리장입니다. 젊을 땐 강폭이 넓고 물살도 세서 찌꺼기가 쉽게 씻겨 내려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강이 좁아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 고혈당, 강이능, 저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이 강이 바닥을 긁어주는 수로 정비공입니다. 강바닥이 맑아지면 물도 맑아지고 몸이 정돈되면 병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이치입니다. 실제로 서울의료원에서는 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녹두탕을 마시고 다른 그룹은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녹두탕을 마신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녹두는 100가지 독을 없앤다는 옛말이 허풍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녹두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우리 몸속을 지키는 경비대처럼 세포를 망가뜨리는 자유유해산소를 잡아냅니다. 여러분, 사과를 자르면 왜 금세 갈색으로 변할까요? 바로 그 자유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기가 우리 몸속에서는 세포를 노화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녹두 속 항산화 물질이 이를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거죠. 녹두 한 줌에 담긴 이 작은 힘이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시간을 되돌리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녹두가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다 잘 맞는 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은 녹두를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늘 손발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 남들보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시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피해서 긴팔을 입고 계신가요? 찬 음식만 먹어도 바로 배탈이 나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변이 묽거나 덜 형성되진 않으셨나요? 거울 앞에서 혀를 내밀어 보면 설태가 희고 가장자리에 치은이 있다면 그것은 몸의 기운이 약하고 비위가 냉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녹두처럼 성질이 차가운 식품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50을 간 넘은 한 아주머니였는데 녹두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큰 솥으로 끓여서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설사와 복통이 생기고 온몸에 기운이 빠졌죠. 진료실에 오셔서 혀를 보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체질적으로 냉한 편이라 녹두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한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녹두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때로는 약의 효과까지도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녹두탕은 최소한 복용 시간과 2시간 이상은 띄워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기 전후로는 가급적 녹두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녹두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임신 중이신 분은 한 번에 작은 그릇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하며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장기와 소화기관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부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다는 얘기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다 결국 몸에 무리를 겪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절대 남 따라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맞는 것이 나에게도 꼭 맞으리란 보장은 없고 남에게는 효과가 없어도 나에겐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결국 내 몸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내 체질에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수십 년 임상에서 확인한 3가지 특별한 녹두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분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작년 6월쯤이었죠. 은퇴하신 이 모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8세였고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얼굴빛은 누렇고 눈 아래는 퉁퉁 부어 있었죠. 말씀하시길 요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며 대변은 끈적하고 냄새가 심해서 변기에서 잘 내려가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안 나왔고 그냥 매일 고통 속에 산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혀를 보자고 했더니 설태는 두껍게 하얗고 혀 가장자리에 치은까지 있었어요. 전형적인 습열로 인한 비기어 체질이었죠. 기운이 꽉 막혀서 몸 안에 눌러 앉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삶의 의욕조차 잃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녹두 50가맘, 율무 30가맘, 적소두 20가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피 3경어. 이 조합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고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율무는 몸속 수분을 배출해 관절 통증이나 근육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염증 반응이 많아지는데 율무는 이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적소두, 즉 붉은 팥은 혀를 보강하고 부종을 빼주는 데 탁월하며 예로부터 상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그냥 섞으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피 3글 더한 겁니다. 진피는 기를 순환시키고 담을 삭이며 위장을 다스려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녹두와 율무 적소두를 먼저 2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끓였을 때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냄비에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인 뒤 중약불로 줄여서 45분간 푹 끓입니다. 셋째, 끓이기 시작한 지 35분쯤 지났을 때 진피를 넣어주세요. 진피는 너무 오래 끓이면 향도 날아가고 효능도 줄어듭니다. 다 끓인 후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할 때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 차게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녹두탕은 오히려 비위를 상하게 하고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선생님은 한 달간 꾸준히 드신 후 다시 제게 오셨어요. 그때 표정이 얼마나 밝던지요. 다리가 가벼워졌고 식사 후 더부룩함도 사라졌고 대변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몸에 생기가 돌고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반년 동안 걱정만 하던 가족들이 이제야 한숨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식치의 힘입니다. 값비싼 약재가 아니라 주방에 늘 있는 재료만으로도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몸이 차고 손발이 자주 시리신 분이거나 임신 중이시라면 이 처방은 양을 줄이시거나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건강은 내 몸에 맞게 조절할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이 첫 번째, 처방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거운 분들을 위한 맞춤식 녹두 활용법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눈이 자주 피로하고
혈압이 조금 높은 분들을 위한 맞춤 식치법입니다. 사실 저희 나이가 되면 눈부터 먼저 신호가 오지요. 며칠 전에도 왕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일했던 분이라 눈이 많이 피로한 상태였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20분만 봐도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TV 자막도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가끔 어지럽기까지 하셨고 혈압도 145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따님이 핸드폰 보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공감이 가던지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스마트폰이 유일한 벗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버텨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두 번째 처방을 드렸습니다. 바로 녹두국화 결명자, 구기자를 함께 달여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는 눈 건강과 혈압 안정에 특화된 조합입니다. 국화는 예로부터 눈을 맑게 해주는 약초로 불렸지요. 동의보감에서도 국화는 간에 열을 내려주고 눈을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국화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눈의 압력을 낮춰주고 눈꺼풀의 피로를 덜어주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명자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시죠? 간을 맑게 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고 자주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결명자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구기자는 예로부터 간과 눈을 함께 보호해주는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끓이면 마치 눈을 한번 싹 씻어주는 듯한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해열도 되고 눈의 건조함을 풀어주며 간 기능까지 안정시켜주는 일석삼조의 조합이지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녹두를 물에 넣고 약 30분간 끓입니다. 이때 너무 푹 끓이지 말고 알갱이가 반쯤 익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결명자를 넣고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와 구기자를 넣고 5분 정도만 더 끓인 뒤 불을 끄세요. 중요한 건 국화와 구기자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겁니다. 오래 끓이면 향도 날아가고 유효 성분도 줄어듭니다. 국화는 특히 끓이는 시간이 길면 색이 탁해지고 약효가 줄어들 수 있어 꼭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다 끓인 후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시간대는 방광경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때라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왕 선생님은 이 처방을 3주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이후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1시간 봐도 눈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TV 자막도 또렷하게 보이고요. 혈압도 145에서 135로 내려갔고 무엇보다 밤에 중간에 깨는 일이 줄어들어 푹 자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눈도 맑아지고 혈압도 잡히고 수면까지 좋아졌다는 말씀에 저 역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압이 원래 낮은 편이시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처방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처방은 21일간 복용하는 것이 한 주기이며 눈이 많이 건조한 분들은 한 달까지 연장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드시기보다는 한 주기를 마친 후 3,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처방 눈이 불편하고 혈압이 약간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녹두 활용법입니다. 잘 맞는 분들께는 정말 눈앞이 환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입니다. 사실 저는 이 처방을 가장 많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불면증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지요. 얼마 전에도 제 아래층에 사는 장 여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75이신데 눈가에는 그늘이 짙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말씀하시길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속에서 열이 올라와 잠을 청할 수가 없고 간신히 잠들었다 싶으면 1시간 만에 깨고 나면 다시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매일 밤 거실에서 지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검사해봤지만 특별한 원인은 안 나오고 의사는 신경쇠약이라며 애매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는 장 여사님의 얼굴을 보며 더는 이렇게 두어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처방을 드렸습니다. 녹두에 연자육 백합 산조인을 더한 조합입니다. 이건 한의학적으로 심신상교탕이라 불리는 원리를 따릅니다. 즉, 마음의 화를 내려주고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려 심과 신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구조지요. 녹두는 잘 아시다시피 몸속의 열을 식혀주고 연자육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연자육은 12경맥을 보하고 혈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어요. 백합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며 마음의 번잡함을 다스리는데 특히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더없이 잘 맞는 재료지요. 마지막으로 산조인은 한의학에서 안정의 대표로 꼽히는 약재입니다. 본초 강목에도 산조인은 오장육부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평온하게 만든다고 전해집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처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지만 약처럼 중독되거나 졸음을 과하게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약을 다리는 과정도 사실 하나의 힐링입니다. 저녁 식사 후 모든 재료를 깨끗이 씻어 뚝배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세요. 그 향이 부엌 안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음도 차분해질 겁니다. 끓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녹두 연자육 백합을 함께 넣고 40분간 은은하게 끓이고 산조인은 마지막 10분에 넣어야 성분이 제대로 우러납니다. 산조인을 너무 오래 끓이면 맛도 떨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탕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절대 자기 직전에 급히 마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차가운 상태로 마시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장 여사님은 이걸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따님이 감격해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엔 밤에 6시간은 푹 주무십니다. 가끔 깨더라도 바로 다시 주무시고요. 얼굴도 혈색이 돌아오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기셨어요. 예전보다 5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장 여사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매일 천장을 보며 시계 초침 소리에 시달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고 일어날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식치의 힘입니다. 병을 단번에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평소에 속이 차가운 편이라면 이 탕에 생강 몇 조각을 추가해 천을 조금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몸속 열이 많고 답답함이 심하다면
연자유계 가운데 심도 함께 넣어 주시면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약간 쓴맛은 나지만 그만큼 마음도 시원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처방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다면 단지 한 줌의 녹두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몸에는 어떤 처방이 가장 잘 맞을까 하는 점입니다. 수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녹두탕인데 어떤 분은 놀라운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시거나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질이 다르면 그에 맞는 섭취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허 체질입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늘 추위를 많이 탄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에어컨 바람만 스쳐도 몸이 오싹하고 손발이 자주 차며 따뜻한 음식만 찾게 됩니다. 조금만 찬 걸 먹으면 설사를 하고 속이 쉽게 뒤틀리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라면 녹두는 반드시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절반 정도만 넣고 거기에 따뜻한 성질의 생강, 3쪽 말린 용안육 5알 정도를 함께 넣어 체질을 중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양허 체질에 6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다니던 분이었죠. 제가 이 처방을 조정해드리자 설사 없이 오히려 기력이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음허 체질입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몸이 건조하며 손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감정 기복이 큰 편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녹두의 백목이버섯, 백합 맹문동 같은 재료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내려주면서도 진액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음을 기르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습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의 분들은 얼굴에 유분이 많고 혀에 노란 설태가 끼며 대변도 끈적하고 시원치 않다는 호소를 자주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녹두의 양을 60씩까지 늘리고 복령이나 택사 같은 약재를 함께 써주면 체내 습기와 열을 함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기허 체질입니다. 늘 피곤하고 말할 때 목소리가 작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녹두와 함께 황기나 당귀처럼 기를 보강하는 재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은 내리되 기운은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체질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겁진 않으신가요? 식후에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시나요? 밤에 잘 때 자주 깨거나 땀이 나나요? 손발은 차가운지 따뜻한지, 대변은 묽은지 굳은지, 혀를 내밀었을 때 설태가 하얗고 두꺼운지 노랗고 끈적한지, 이런 신호들이 모두 체질을 가늠하는 힌트가 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의원에 가서 망문문절의 방식으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체질은 나이, 계절, 생활 습관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간을 보호해야 하니 녹두에 장미꽃이 피나 레몬 껍질을 조금 더해주면 좋고, 여름은 심화가 치솟기 쉬우니 기본 녹두탕이 가장 잘 맞습니다. 단 이때도 절대로 차게 마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드셔야 합니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니 배나 백목이버섯 같은 촉촉한 재료를 더하고, 겨울은
양기가 약해지는 시기니 녹두양은 줄이고 대추나 용안육 같은 따뜻한 재료를 함께 쓰는 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체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흔한 오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녹두탕을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녹두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대야 가득 끓여서 하루에 3-4그릇씩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설사가 나고 배가 아파서 진료실로 오셨죠. 원인은 간단합니다. 녹두는 찬 성질이라 많이 마시면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하루 200에서 300ml 작은 공기그릇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절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몸으로 배운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병이 났는데 녹두탕만 믿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겨울 한 어르신이 혈압이 갑자기 100개/10까지 치솟았는데 병원엔 안 가고 녹두탕만 마시며 자가 치료하셨습니다. 결국 기절하셔서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녹두는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약을 쓰는 게 먼저입니다. 식치는 보완이지 대체가 아닙니다. 이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오래, 너무 무르게 끓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푹 끓일수록 영양이 잘 우러난다고 믿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녹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알갱이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할 때가 영양 손실이 가장 적고 효과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철솥에 끓이지 말라는 겁니다. 녹두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철과 반응해서 색이 검게 변하고 영양도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며 물 온도도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약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다 끓인 후엔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따뜻할 때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게 해서 마시면 맛은 시원할지 몰라도 위를 상하게 하고 효과도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실수는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사례들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건강이란 비싼 보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자연을 따르고 작은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손바닥만 한 녹두 한 줌 속에 조상들의 지혜가 새며 있고 과학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가장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거의 다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몇 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한데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 큰돈 들여 건강보조제를 사 먹고 광고를 믿고 하루에 약을 10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몸은 점점 더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도 이상은 없는데 정작 본인은 매일 불편하고 힘든 삶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사실 진짜 건강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집 주방 안에 있고 일상 속 습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3가지 녹두 조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녹두에 율무, 적소두 진피를 넣어 몸속 습기와 독소를 빼주는 레시피로 몸이 무겁고 대변이 끈적한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두 번째는
녹두의 국화, 결명자, 구기자를 넣어 눈을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조합으로 눈이 건조하고 혈압이 살짝 높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두의 연자육 백합 산조인을 더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조합으로 잠을 설치고 밤에 자꾸 깨어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값비싼 약재가 아닙니다. 몇천 원이면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상들의 오랜 지혜와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몸소 경험하고 확인한 실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이제 의사로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바라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헛돈 쓰지 않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덜 아프고 덜 지치며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고 손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녹두 한 줌이 우리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일상의 지혜이자 자연이 주는 놀라운 선물 아닐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께 영상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요즘 가장 불편한 몸의 증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녹두보다 더 흔하고 더 저렴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생활 속 보물에 대해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재료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어렵고 거창한데 있지 않습니다. 물길이 깨끗하면 물이 맑고 몸이 깨끗하면 병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잡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자기만의 건강 비밀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